한국인들은 일본은 그들만의 생각에 갇혀 그들만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 전문 용어로 갈라파고스 사회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 역시 갈라파고스 서바이벌을 펼친다는 것인데요. 삼성, LG는 물론 세계 각국의 전자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뽐내는 장소인 국제전자가전 박람회 CES에서 일본은 재작년부터 황당한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일본 TV 업체 샤프는 세계 최초로 춤추는 올레드 롤러블 TV를 선보였고, 소니는 돌연 비전 S라는 콘셉트카를 전시하며 가전 박람회에 웬 자동차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동종 업계에서는 소니가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소니는 이에 대해 콘셉트카보다는 차에 탑재된 소니의 전자부품을 주목해달라며 자동차 사업 진출에는 관심이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2년이 지난 CES 2022에서 소니는 비전 S2를 공개하며 돌연말을 바꿨습니다. 왜 자꾸 전자가전 박람회에 자동차를 끌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소니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인데요. 발표회에서 소니그룹 회장 요시다 케니치로는 소니 모빌리티를 설립하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겠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등 소니 독점 상품을 판매할 스토어를 탑재해 움직이는 거실로 만들겠다며 전기차 사업에 소니의 6개 사업부를 총동원할 것이라며 공격적 경영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전 S 1세대 때부터 완성차 기술을 들려줬던 캐나다의 완성차 업체 마그나 슈타이어는 발표 즉시 소니를 손절했습니다. 애플카 사업에 완성차 회사들이 협력하지 않는 궁극적 이유와 같은데 토사구팽 당하기 전에 떠난 것이죠. 이를 예상하지 못한 소니는 비전 S2를 발표한 지 3주도 안 되어 새로운 협력사를 찾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니의 이런 결정으로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전기차 사업까지 순탄치 못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닌텐도와 엑스박스의 추격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의 점유율 일정임에 따라 업계는 독점작 출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게임 개발사들은 그럼 자동차용 게임을 만들라는 소리냐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니의 폭탄 발표는 일본, 미국 판매량 1위 도요타에게도 큰 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니는 2020년 전기차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에 지속적으로 고객과 경쟁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을 믿어달라는 말을 했는데요. 도요타는 이런 소니의 말을 찰석같이 믿었습니다. 도요타는 지난 2020년 소니의 비전 S1 공개에 따른 업계의 우려 속에서도 자사 자율주행 자동차 생산에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소니를 옹호했습니다. 국제 전자장치 시장에서 혁신 제품을 공개하며 점유율을 늘려가는 삼성과 LG전자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소니 제품만을 고집했죠. 그러나 이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도요타는 지금껏 소니 독자 규격 부품들의 라이선스를 내고 자동차를 설계해왔습니다. 그러나 소니가 앞으로 납품하게 될 제품의 독자 규격의 부품들이 확대되면서 소니가 요구하는 대로 차량의 스펙이나 옵션을 조절하는 등 소니에게 자동차 제작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소니는 전기차 경쟁에 TSMC까지 끌어들였습니다. TSMC가 일본 정부의 지원 자금을 받아 현지 공장 건설을 하는 조건에는 또 다른 조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장 경영을 TSMC가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일본 기업과 함께 합작법인을 세우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소니가 첫 번째로 참가합니다. 소니는 2년간 공장 건설에 570억 엔을 투자해 합작법인 지분 20%를 확보하여 TSMC 다음으로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소니는 대주주의 입김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으려는 전략입니다. 화들짝 놀란 도요타는 2월 16일 뒤늦게 하청 부품업체 덴소를 설득해 TSMC 합작법인 3대 주주로 투자하게 만들었지만 도요타의 입김은 크게 작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도요타가 직접 투자하지 못했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에 로비를 펼치며 일본에 대해 긍정 분위기를 형성한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와피니즈라 말합니다. 도요타는 처음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이 와피니즈 현상의 특혜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먹거리를 공략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이미 뚫린 길을 이용하는 건 쉬웠으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건 못했던 거죠. 뒤늦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체 칩 제작에 투자를 집중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못하며 테슬라에게 밀리는 사이 애매한 포지션이 되고 맙니다. 그 사이 현대차는 기아의 로고를 바꾸는 등 대대적인 미국 시장 공략의 칼을 갈았습니다.
저렴하고 마진이 적은 차종으로 박리담의 전략을 펼친 도요타를 역이용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죠.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G, GV 등 초프리미엄 차종을 통해 중고급형이라는 애매한 렉서스의 포지션을 공략했습니다. 동시에 시장 전체 마진율을 상승시켰죠. 이후 도요타가 뒤늦게 개발에 나선 전기수소차라는 틈새이자 미래 먹거리 시장을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SUV 팰리세이드 차종과 접목해 시장을 선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2년 1월 미국 자동차 판매 현황을 보면 현대기아는 약 9만 4천 대의 차량을 판매하여 14개월 연속 판매량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도요타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혼다 자동차는 전년도보다 20% 줄어든 7만 3천여 대의 차량을 판매했고 도요타 역시 6%가량 줄어든 15만 7천여 대의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가 도입한 새로운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일본 브랜드 인지도를 깎아버렸습니다. 미국에서 파워가 가장 세다는 시장조사업체 JD파워는 3년 전 현대와 도요타 및 렉서스, 혼다 차량을 구입한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내구성 부품 품질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불만 점수가 가장 낮은 147점으로 도요타와 11점, 혼다와는 무려 86점 차이로 미국에서 올해 품질 1위 메이커로 선정되었습니다. 품질의 일제라는 아성을 몰아낸 것입니다. 2인자 브랜드였던 혼다를 제쳤겠다, 이제 도요타를 몰아내는 데에는 브랜드 인지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박리담회가 주요 수익원인 도요타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2021년 글로벌 출하량을 970만 대로 잡았으나 실제 출하량은 920만 대에 그쳤고 올해 1100만 대로 상향한 예정 출고량을 지난 2월 9일 다시 850만 대로 수정했습니다. 도요타에게는 안타깝게도 현대차는 이러한 반도체 공급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진작부터 정의선 현대 수석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과 접견하여 반도체 공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삼성에서 반도체를 구입하겠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반면 도요타는 소니 및 덴소를 통해 부품을 전량 납품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기업은 대부분의 반도체 발주를 TSMC에 낸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요타가 예상 출고량을 내려잡은 당일 현대차는 일본 시장 재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도요타 공략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도요타의 취약점인 전기차와 수소차만 골라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요타는 일본 현지 판매 및 연구개발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도요타 직원들이 임금을 인상해달라며 본사와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요타는 극단적인 원가 절감으로 유명합니다. 수시로 필요한 양만큼의 부품만을 구입하고 덕분에 납품사는 항상 부품의 재고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판매량이 줄거나 리콜이 터지면 부품 부족, 과잉 생산의 모든 리스크를 납품업체가 떠안는 구조이죠. 덕분에 2009년 미국의 부품 납품사 30여 곳이 자금 고갈로 파산 위기에 처했던 적도 있습니다. 협상에 가담한 도요타 직원들은 유능한 인재들은 급여를 올려야 회사가 발전한다라는 주장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다지만 웃음 포인트는 자기들 스스로가 그 유능한 인재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연구관리 생산직 모든 분야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요타는 현재 국제소송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지난 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NTT 도코모, 노키아 등 일본을 포함한 48개의 세계적 통신 기업들은 자율주행 관련 커넥티드 카 특허 사용료를 내라며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차 기업들에게 무더기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한 차량은 물론 앞으로 출고될 차량까지 대당 $15를 48개의 기업들에게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니케이 신문은 이를 인용하면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패소할 경우 연간 최소 수백억 원에서 2천억 원을 웃도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차량 생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자까지 제 손으로 키운 셈이니 도요타는 내부적으로 대혼란인 상황입니다. 사내에서는 이러다 도태된다는 쓴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중입니다. 도요타는 최근 몇 년 새 글로벌 판매량이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데 이는 그대로 현대차 판매량에 즉각적으로 반영됐죠. 일본 차 업계에서는 같은 일본 기업끼리 점유율 깎아 먹기만 할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나 소니의 자충수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상 큐엣입니다.